약 2년간의 개발 기간이 투입되어 완성된 48V 금속 코팅 발열 글라스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중에 자주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아침 야외 주차된 차량의 앞유리에 생긴 성에라든가 얼음, 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뜨거운 물이나 히터, 와이퍼 등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셨을 건데요. 스크래퍼 같은 도구를 사용하다 보면 차량 유리가 손상될 수도 있고 쉽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할 금속 코팅 발열 유리를 통하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 또는 여름철에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긴 습기로 인하여 운전할 때 시야가 확보가 잘 되지 않은 경험도 있으셨을 겁니다. 히터 또는 앞유리의 공조장치를 눌러서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쪽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눈의 건조함이라든가 따가움, 냄새 등이 싫었던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금속 코팅 발열 유리가 장착되어 있으면 습기 제거가 쉽게 가능하며 상시 제어를 추가하면 건조함이라든가 눈 따가움 없이 운전하는 동안 습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전면 열선 유리가 있었습니다. 추운 러시아 지방이나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열선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이 열선에 보이는 것과 같은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열선이 보이고 야간에는 우측 사진과 같이 빛의 산란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투명 금속이 코팅된 발열 기술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발열 가능한 금속 코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은을 포함한 유전체 물질로 코팅을 하면 발열 기능뿐만 아니라 투과 성능, 전기적 안정성, 내부 수명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약 20여 개 층의 금속 코팅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 성분은 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그 주황색, 노란색하고 이제 주황색 계열로 보이는 것이 이제 금속 코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속 코팅은 PVD 스퍼터링 공법을 통하여 코팅이 됩니다. 약 20여 개 층에 구성된 방막 금속 코팅층을 균일한 품질로 코팅하기 위해서는 PVD 스퍼터링 공법이 필수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세척과 진공 과정을 거쳐서 플라즈마 조건을 만들게 되면 유리 표면에 원소가 떨어져 나와서 코팅막을 형성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열 유리는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금속 코팅층을 가지는 접합 유리의 형태를 가지며 상온에서 전원을 인가하는 경우 최대 75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영하 18도에서 5분 내 재상을 완료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발열 유리로 재상을 실시하는 경우 히터 공기에 의한 건조함, 눈 따가움, 냄새 문제까지 해결 가능합니다. 48V 금속 코팅 발열 유리의 가장 중요한 발열 성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열 유리의 투명 영역에 있는 성에 또는 얼음을 5분 내로 100% 제거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상이 빠르게 되므로 에너지 소비 또한 1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일반 자동차가 제공하고 있는 히터에서는 전기차의 경우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의 금속 코팅 발열 유리 대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재상 관련된 법규 성능을 만족하기 때문에 향후 미래 모빌리티에서 히터 공간 없는 구조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48V 금속 코팅 발열 유리가 작동할 때 총 소비 전력은 기존의 공조 장치를 사용할 때 대비하여 약 10%의 소비 전력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유리 및 과거의 발열 유리와 금속 코팅 발열 유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특징으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리의 경우 시인성은 매우 우수하나 발열 기능이 없으므로 히터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만 성에 또는 습기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차의 경우 약 10분,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약 18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한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 성분에 의하여 태양으로부터 받은 총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지만 태양 에너지 100% 중 총 35% 정도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리 내부에 설치된 열선을 활용하는 다음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눈에 보이는 단점이 있다라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성은 일반 유리 대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열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규 평가 조건인 영하 18도에서 약 15분 동안 열선을 작동시키는 경우 성해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열선의 경우 직사각형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발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유리 측면의 일부 영역이 개상이 불가능합니다. 열차단 성능의 경우에는 일반 유리와 동일한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열선에서 열차단 효과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48V 금속 코팅 발열 유리는 일반 유리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상태를 가지면서도 영하 18도에서 성해 제거에 필요한 시간은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금속 코팅망을 사용하는 발열 장치로서 열 반사의 특성에 따라서 실내로 투입되는 총 태양 에너지를 최소 60% 차단할 수 있는 성능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태양열로부터 유입되는 뜨거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선팅을 하곤 하는데요. 48V 금속 코팅 발열 유리는 발열을 위해서 적용된 코팅층으로 열 반사 기능을 수행하므로 가시광선 투과 복규를 만족하면서도 태양 에너지 유입을 최소 6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선팅 제품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색상이 어둡기 때문에 가시광 영역에서 에너지를 차단시키는 원리로 되어 있으며 가시광 투과 복규를 만족할 수가 없으며 가격 또한 고가로서 상당히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속 코팅층은 접합유리 내부에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되며 환경 조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약 800W/스퀘어미터 조건으로 인가하는 경우 클러스터 주변의 온도는 최대 16도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열차단 효과 또한 우수합니다. 열차단 기능은 발열 코팅을 구현하는 금속 코팅의 주성분인 은 성분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태양열 반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태양 에너지는 최소 60% 차단할 수 있다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48V 발열 및 열차단 기능을 가진 유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성을 확보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열차단 기능을 추가로 더 설명하면 에어컨 작동 상태뿐만 아니라 외부 방치 조건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외부 방치 조건으로 에어컨 작동과 외부 방치 평가를 실제로 실차 시험을 해본 결과 실내 평균 온도가 2.2도가 제감되며 유리 내외부의 표면 온도는 8.7도의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여름에는 열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상승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실내 난방 에너지 소모 감소와 빠른 성해 제거로 차량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선팅 필름을 장착하게 되면 야간 운전에서 시야가 많이 좁아져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8V 금속 코팅 발열 유리를 적용하면 항상 70% 이상의 가시광 투과율을 만족하면서도 금속 코팅 고유의 특성으로 반사 특성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까지 일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속 코팅 발열 유리는 자동차에 있어서 시야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에서 가질 수 있는 최상위 신뢰성 시험법을 개발 완료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써 최상위 신뢰성을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48V 고성능 금속 코팅 발열 유리는 세계 최초 양산 개발이며 향후 현대차, 기아의 다수의 양산차 중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속 코팅 발열 유리는 공조장치 없는 재상 및 제습 조건에서 복규 만족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리 전면을 허드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디스플레이로 구현하는 경우 히터 덕트의 사용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래차 기술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차량의 환경 조건 연동한 소비 전력 제어 등의 융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기술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